자, 여러분들, 주중에 승무패입니다. 주중에 승무패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축구 승무패, 이전 차수의 축구 승무패가요, 여러분들에게 좋아요가 749개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또 빠르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749개였죠. 그리고 또한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분들의 증가, 또한 회원분들의 증가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지금 큰 힘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최대한 좀 많이 찍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영상들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도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는다면요, 저도 지속적인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릴 때 이건 2차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이미 1차전이 끝났고요. 이것도 역시나 목요일날 새벽,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했을 때 금요일날 새벽에 모든 경기들이 다 끝납니다. 자, 지금 보면요, 1차전을 보면 원정팀들의 승리가 굉장히 많죠. 자, 지금 보면 피오렌티나, 삼순스포, 첼레, 리에카, 그리고 페렌츠바, 풀젠, 트르베나, 이렇게 홈팀들이요, 원래는 원정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정팀인데도 불구하고 원정팀에 대한 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지금 홈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유로파랑 유로파 컨퍼런스,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또한 유로파, 모든 게 원정팀들이 더 좋은 등수로 결과적으로 맞추신 상황이에요. 플레이오프를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본 순위가 원래 원정팀이 더 높았다고 바라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단순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도 마찬가지고 원정에서 대승을 한 팀들이 과연 어떤 플레이를 할까가 이번 아무래도 승무패의 가장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피오렌티나입니다. 자, 피오렌티나는요, 약 3,930억의 선수단 가치고요. 야기엘로는 460억. 야기엘로가 가지고 있는 이 선수단 가치는 정말 좀 적은 수치죠. 아무래도 지금 이 플레이오프에 들어온 팀들 중에서도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피오렌티나가 약 8.5배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탈리아, 지금 보면요, 관중과 지금 피치 간의 거리가 굉장히 지금 넓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탈리아의 온도는 4도에서 13도, 습도는 비교적 높고 저녁 시간대 체감 온도가 하락한다. 천연 잔디 관리의 상태는 역시나 수준은 높다. 잔디에 대한 문제도 없고 날씨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피치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홈이점에 대한 이점은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강팀이라고 하는 팀들이 흔히 말해 약팀이라고 할 때 이 경기에서 발생되는 변수는 뭐냐면 약팀들의 경기장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설이에요. 그런데 피오렌티나는 그런 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야기엘로는 무조건 먼저 전진을 해서 이 많은 득점을 따야 됩니다. 반대로 피오렌티나는요, 이 실점을 해도 여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기를 또 천천히 운영할 수밖에 없고, 지금 피오렌티나가 받은 배당은 해외 배당으로 봤을 때 1.46의 배당을 받았는데 적정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피오렌티나는 원래 움직이는 팀들에게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야기엘로가 억지로라도 지금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오렌티나가 더 유리한 축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삼순스포하고 스캔디아입니다. 1차전 데이터만 보셔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야기엘로는 1차전 데이트에서 지금 점유율을 71%를 가져갔습니다. 반대로 피오렌티나는 점유율을 거의 안 가져갔죠. 그리고 공간에다 그냥 카운터만 때렸거든요. 근데 그게 유효했다라는 겁니다. 2차전도 아마 동일한 방식의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1차전과 같은 색깔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삼순스포하고 스캔디아, 두 팀 다 선수단 가치가 굉장히 좀 적은 팀이죠. 지금 삼순스포가 930억이고 스캔디아가 100억인데요. 얘네가 지금 9배나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얘네들도 재정적으로 높은 구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삼순액 경기장입니다. 튀르키예고요.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방향의 영향이 역시나 변수를 존재한다고 하고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바다하고 가깝고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안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관중 밀집도 높고요. 또 튀르키예 특유의 홈 응원의 강도가 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특별한 대회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1차전 경기를 보면요, 스캔디아가 약 30%의 점유율하고 슈팅 3개와 유효슈팅 1개, 반대로 지금 삼순스포가 점유율을 70% 가져갔고 슈팅 16개 중에 유효슈팅 7개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한 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스캔디아의 홈인데도 불구하고 홈 2점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못 잡은 지금의 스캔디아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도 어찌 보면 같은 색깔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인 건 뭐냐면, 삼순스포가 점유율을요,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점유율의 70%를 가져갔고 굉장히 많은 슈팅과 유슈팅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득점력이 저조하다라는 게 좀 부정적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스캔디아가 라인을 더 올려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1차전과 같은 색깔의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첼레하고 드리타입니다. 드리타.
얘네들도 지금 보면 선수단 가치가 엄청나게 둘 다 안 좋죠. 네, 지금 홈구장의 특이점은요, 관중하고 피치 거리가 가까워서 압박감을 형성한다. 지금 2월 평균 기온이 2도에서 8도기 때문에 뭐 겨울치고는 굉장히 온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장에 대한 특이 이슈는 없겠죠. 80% 이상의 높은 습도가 유지되고 있어서 저녁 경기 때는 온도 저감과 안개 발생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하나의 변수고요. 슬로베니아 리그에서도 가장 관리가 잘 된 최상급 천연잔디다. 역시나 지금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갑작스러운 안개가 발생한다라는 거 제외하면 그렇게 큰 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요, 또한 이 안개 발생이라고 하는 건 홈팀 상황에서도 안개가 발생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경기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서요, 홈팀의 이점을 바라보는 게 맞거든요. 이 지금 경기장과 날씨의 그 변수는요. 왜냐? 이건 리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리그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지역, 그 근접 지역들에서 상대팀들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응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한 상대팀들도 예상할 수 있는 범주가 있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국가이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홈구장이라고 하는 이 이점은 원정팀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은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1차전을 보면요, 드리다하고 지금 첼레, 역시나 첼레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좋게 승리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얘네들은 지금 봤을 때 둘 다 서로가 이렇게 잘 나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첼레가 해외 배당이 솔직히 말해서 1.27이에요. 이 정도 배당을 받을 팀인가에 대한 건 물음표가 굉장히 큽니다. 1차전도 첼레가 확실히 더 잘했다라고 바라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얘네들은 조금 과배당을 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드리타의 홈에서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도 이거 한번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드리타를 잠깐만 보고 다시 다른 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전 차수에 있었던 드리타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자, 드리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타의 특이점 볼게요. 이게 드리타의 경기장인데 홈구장이 지금 UEFA 대회에서 경기 수준 미달로, 이거군요. 이겁니다. 일단 얘네들은 코소보 팀이었는데 얘네들의 어찌 보면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지 못했어요. 네, 지금 실제 구장은 질란 규장인데 수도에 있는 국립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드리타도 홈이점을 못 살린 거죠. 자기네 경기장에서 못했으니까요. 제가 이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얘네 홈구장이 수용 인원이 6,000명인가 밖에 안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회를 열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구장에서 경기를 운영하지 못한 거고요. 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회에서 이 경기장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그 수준에도 미달됐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보면은 얘네들도 특별한 홈이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금 넘어와서 얘네들도 홈이점에 대한 경기를 하지 않고 지금 경기를 했다라고 바라보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고 하면요, 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얘네가 가져가고 있는 지금 첼레가 지금 약 77%의 퍼센테이지고요. 그 다음 드리타가 8.5고 무승부가 13.7%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 높아 보이네요. 네. 자, 그 다음은요, 리에카하고 오모니아입니다. 얘네들도 보면 지금 수준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선수단 가치가 450억하고 330억, 그리고 또 아까 100억대,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치야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원이 한 120억 될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강원이 한 120억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네. 근데 지금 왜 이런 대회들, 지금 유럽 대항전인데 왜 이런 팀들이 많아? 이거 유로파 컨퍼런스입니다. 네. 유로파 컨퍼런스라는 건요, 원래 유럽 대항전에서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못한 팀들이 지금 나오는 대회예요. 냉정하게 말해서요. 왜냐? 상위권 팀들은 항상 유로파하고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데 이 티켓 자체가 상위 리그하고 하위 리그하고 동등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상위권 리그 애들 노는 게 바로 유럽 대항전이었는데, 이 바로 최상위권의 레벨이 아닌 그 다음에 유로파였는데, 유로파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최상위권이에요. 네, 냉정하게 말하면 최상위권입니다. 네, 아무튼 통틀어서 유럽의 최상위권들이 경기를 할 수 있는 건 그 마지노선이 유로파까지였는데 지금 컨퍼런스라는 대회를 만들어서 돈 벌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겉절이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리에카가 더 높은 선수단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솔직히 말해서 선수단 가치에 대한 차이점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홈구장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잔디, 천연 잔디하고 인조 섬유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아드라이의 바로 인근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바닷바람이 경기장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잦아서 볼 궤적이 변수가 준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홈팀에서도 그렇게 큰 이점은 없는 겁니다. 네, 둘 다 경기장에 대한 이슈는 없네요. 그쵸?
자, 근데 1차전을 리에카가 승리를 했습니다. 리에카가 지금 요 정도의 경기였고, 냉정하게 말하면 1차전은요, 그냥 비등비등했네요. 두 팀 다 어느 팀이 좀 더 경기를 잘했다라고 바라보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비등비등한 경기였거든요. 자, 그럼 오모니아의 특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모니아, 지금 보면은, 오모니아가, 이건데, 오모니아도 뭐가 없었네요.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할 말이 없네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1차전 경기를 봤을 때 어느 팀이 더 우위하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얘네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선수단 가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성 자체도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싸움 잘하는 애들, 그 강팀과 강팀의 경기가 더 눈에 다 저 잘 보이지 약팀과 약팀의 경기는 잘 안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은요. 페렌치바하고 루도그레입니다. 페렌치바가 아주 근소치로 지금 선수 가치가 좀 위에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헝가리의 경기장이고 22,000명이 들어오고요. 헝가리 대표적인 홈터스의 경기장이고 페렌치바의 서포터즈가 유럽 내에서도 악명이 높을 만큼 열정적이랍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없네요. 날씨적인 부분이 별다른 특이점이 없습니다. 이게 날씨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리고 일단 잔디에 대한 환경이 또 굉장히 큰데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둘 팀 1차전을 보면요. 루도그레가 점유율 42%에 슈팅 10개, 유효슈팅 4개, 위협적인 장면 30개를 만들었고요. 반대로 지금 페렌치바가 점유율은 많이 가지고 갔고 뭐 유효슈팅도 나쁘지 않게 만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죠. 루도그레의 그럼 홈이 좀 있나요? 보겠습니다. 자, 루도그레.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지금 루도그레하고 얘네들의 지금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네. 지금 루도그레는 지금 불가리아인데 결과적으로 날씨가 좀 추웠죠. 그러니까 원정팀인 페렌치바에게는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날씨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온도차가 좀 크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페렌치바의 홈입니다. 페렌치바는 1차전에서 정상적인 경기를 운영하지 못하고 지금 넘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2차전은 아무래도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루도그레는 리드를 한 상태로 지금 무승부 작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페렌치바가 지지 않는다가 근사치가 더 좋아 보이겠네요. 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풀젠하고 파나티나입니다. 지금 보면요. 파나티나가 약 1.6배 더 높은 선수상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다 역시나 또이또이하죠. 홈구장을 보면요. 2025년 여름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인조 섬유가 결합된 최신식 하이브리드 잔디를 설치했다. 2025년 올해의 잔디상을 수상할 정도로 체코 내 최고의 수준의 구장이래.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몰랐는데 이 잔디가 좋은 팀들에게 최고의 잔디상이라는 걸 준대요. 네, 그거를 지금 받은 게 바로 풀젠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풀젠하고 파나티나는 1대1로 비겼네요. 그럼 파나티나에게 뭐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파나티나 없죠. 파나티나도 뭐 특별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겠죠. 1차전을 보면요. 두 팀 다 굉장히 박빙의 경기 운영을 했네요. 두 팀 다 굉장히 비슷한 경기 운영을 했고요. 풀젠이 파나티나보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특이점이 있다 좋다라고 바라보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좀 어중간했다라고 바라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카운터를 만드는 건데 어느 팀이 카운터를 좀 더 잘 만들었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풀젠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달랐죠. 풀젠은 이제 원정팀이었기 때문에 좀 더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을 거예요. 반대로 지금 풀젠은 홈이기 때문에 좀 더 나가가고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풀젠이 과연 1차전에서 보여줬던 카운터만큼의 좋은 능력을 보여주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걸림돌이고요. 또한 풀젠은 지금 지금 이 플레이오프를 타기 전까지 유로파에서 14위로 마감했는데요. 3승 5무입니다. 그 정도로 무승비 빈도가 굉장히 높았던 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두 팀 다 또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요.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츠르베나랑 릴입니다. 이것도 이변으로 봤던 경기였는데 이변을 발생시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츠르베나는 약 1000억의 선수상 가치를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지금 릴은 2,900억입니다. 자, 1000억과 2,900억. 선수상 가치로 봤을 땐 약 2.7배. 하지만 이건 2.7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릴은요. 선수상 가치가 떨어지는 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물론 이 프리그에 있는 팀 얘가 지금 2,900억이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요즘은 뭐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팀이 1조 5천억까지도 가진까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팀들은 거의 기본이 5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되게 높다라고 바라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츠르베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수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네. 근데 지금 릴이요.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직전 경기에서 앙제를 상대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최근 10경기 동안 릴은 단 2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2승 2무 6패예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나도 안 좋다라는 거. 또한 지금 얘네들은 1차전을 패배를 하고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치르베나의 원정을 가야 되는데 치르베나의 원정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얘네들 세르비아에 있는 경기장인데 5만 3천 명이 들어오고요. 지금 발칸의 특유의 열광적인 홈 분위기가 있는 팀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포의 원정길 터널이라는 별명이 있죠. 라커룸부터 피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어두운 그 지하 터널이요, 굉장히 좀 길대요. 근데 이게 팬들의 함성이 그 터널 전체에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을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좀 위압감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강성 서포터즈인 델리에의 응원 화력은 유럽 최고 수준이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릴은 1차전 결과도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힘든 원정길을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은데요.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치르베나도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지금 치르베나는 최근 10경기 동안 무조건 리그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10경기 동안 8승 1무 1패라는 겁니다. 네. 그 상승된 분위기를 역시나 꺾는 건 쉽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 선수단 가치까지 또 비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릴이 지지 않는다가 그래도 좀 더 근사치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치르베나가 더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변수가 될 거예요. 네,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 치르베나는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치르베나는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내려앉아 있다라고 하는 건 절대 유효적이고 절대 중요하고 절대 좋은 축구가 아닙니다. 왜냐,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하는 팀인데 내려앉아서 했다라는 건 그 공들이 전부 다 후방 빌드업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위험밖에 노출되지 않는 거죠. 네. 그 다음은 바로 슈투트가르트 하고요, 셀틱입니다. 자,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1차전 지금 경기 끝났잖아. 그럼 얘네들 1차전 경기 보고 지금 코멘트 하는 거야? 아니요, 안 봤어요. 예, 얘네들 1차전 경기를 하기 전에도 저는 얘네들의 경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의 리그를 찾아서 얘네들의 경기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소비죠. 네, 안 봤습니다. 하지만 슈투트가르트는 봤습니다. 예, 왜냐, 셀틱에 양현준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슈투트가르트는 봤어요. 급 차이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예, 양현준 선수가 나중에 교체로 나와서 양현준 선수가 좀 좋았다는 건 뭐 그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경기 자체의 급 차이가 너무나도 좀 컸습니다. 4대1로 대패를 했고요. 슈투트가르트 역시나 4,700억이고 셀틱이 약 2,000억이지 않습니까? 셀틱이라는 그 홈에 대한 버프까지 있었는데도 경기력이 정말 조금 쉽지 않았고요. 네, 좀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이 정도의 지금 퍼센테이지였는데 솔직히 슈투트가르트는요, 그리고 크게 힘도 안 썼어요. 네, 그냥 셀틱이 오는 거 그냥 툭툭툭툭 한 방씩 때렸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급 차이가 너무나도 났고, 이거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1차전에서 솔직히 4대1로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대승하긴 했는데요, 세이빙을 해야 되는 공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골키퍼가 반응이 너무 늦더라고요. 이게 공이 들어간 다음에 다이빙을 떠요. 얘가 왜 이렇게 능력치가 떨어지는 게, 얘가 슈마이켈이에요. 슈마이켈이 좀 은퇴가 할 때가 됐나 봅니다. 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급 차이가 많이 난 것도 맞는데 걷어들여야 될 것들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막아줘야 되는 공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좀 내줬다라는 거, 네, 이게 좀 뼈 아프죠. 네, 아무튼 슈투트가르트가 대승을 했는데 셀틱은 더 라인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축구를 구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알크마르랑 노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1차전에서 얘네들 대승했으니까 2차전은 그냥 슈투트가르트가, 만약에 예를 들게요, 얘가 지금 4대1로 대승했으니까 얘네한테 2대0으로 내줘도 슈투트가르트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 아니요, 있죠. 네, 이 대회는 아시겠지만요, 유로파랑 뭐 챔피언스리그, 그다음에 유로파 컨퍼런스에 대한 승리 수당은요, 선수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입니다. 또한 구단에서도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또한 아시겠지만 이 유로파랑 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려고 하는, 이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는 팀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적을 꺼려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더 높은 팀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에요. 왜냐면 다른 스카우터들이 이 유로파 혹은 또 이 유럽 대항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해 셀틱, 슈투트가르트는 얘네들이 노출될 수 있는 범위가 그냥 분데스리가 뿐이었다면, 혹은 셀틱은 스코틀랜드 내 뿐이었다면, 지금 유럽 대항전은 전역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그 선수들의 마음가짐도 다르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얘네들은 국가대항전이에요. 네, 지금 독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홈은 셀틱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일 vs 스코틀랜드라고 바라봐도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홈팬들이 있는데 진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알크마르랑 노아입니다. 얘네들도 제가 코멘트를 했던 경기고 이변 경기로 예상을 했던 경기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알크마르가 선수단 가치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알크마르가 지지는 않겠다. 이걸로 해가지고 알크마르의 승 혹은 무승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졌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요. 알크마르가 지금 최근 분위기가 너무나도 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정도의 경기에 이런 팀들은 잡아줘야 돼요. 근데 제가 왜 변수를 봤냐? 노아를 보겠습니다. 자, 1번 경기였죠. 보시면 이겁니다. 자, 노아입니다. 노아의 홈구장인데요. 지금 아르메니아에 매서운 겨울추리하고 건조한 공기, 잔디 상태는 양호하지만 겨울철에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다. 역시나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죠. 지금 알크마르는요, LADB입니다. 유럽 6대 리그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잔디 환경이 안 좋고 너무나도 날씨가 추운 것 플러스 잔디 환경이 안 좋다? 인터밀란이 보데글림에게 어찌 보면 적응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그런 환경 속에서만 축구했던 팀들이 흔히 말해 다른 환경, 그러니까 부정적인 환경에서 축구를 하면요, 선수단 가치가 좋은 팀일수록 불리해요. 왜냐? 아시겠지만 능력치가 좋은 선수들일수록 그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반대로 그럼 이럴 수는 있습니다. 둘 다 만약에 똑같은 환경이야, 둘 다 이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둘 다 없어, 그러면 별 티가 안 나죠. 하지만 이 노아라는 팀은 거기서만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금 돌아와서 지금 약 13배의 선수단 가치가 더 높은 알크마르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홈으로 왔죠. 이번 경기는 잡아줘야 되는 현재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 자, 2019년 지붕 붕괴 사고 이후로 지붕 기존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지붕을 전면 교체했고요. 약 19,000석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중석이 피치하고 매우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북해하고 가까워서 강한 해풍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거. 뭐 지금 바람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별다른 특이점은 없죠. 그리고 또한 직전 경기에서 스파르트를 상대로 오랜만에 좀 대승을 했다라는 것도 알크마르에게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알크마르가 지금 리그에서도 좀 부정적인 건 알크마르는 대표적인 공격형 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시즌에 공격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컸던 팀인데, 아무튼 직전 경기에서 많은 득점은 이 공격형을 보여주는 팀들에겐 굉장히 큰 이점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알크마르가 홈에서 아무래도 다른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로잔스퍼하고 SK 시그마 둘 다 거지네요. 예, 둘 다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자, 1차전 경기를 보면 1대1로 비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전인 지금 튀레르 스위스 경기장으로 온 건데, 자, 경기장을 보면요, 경기장이 내 모서리에 잘라나간 듯 비어있는 독특한 디자인,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람이 경기장 내부로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강풍이 불면 공의 궤적이 자주 바뀐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게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경기장은 최첨단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익숙치 않은 팀들에겐 부정적인 경기장일 수 있다. 역시나 그럼 원정 팀들에게 또 좋지 않은 상황이겠네요. 자, 그럼 SK 시그마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왜냐? 얘네들도 무슨 이점 때문에 흔히 말해 상대 팀들이 못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SK 시그마가 뭐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SK 시그마입니다. 얘네들도 굉장히 뭔가 있네요. SK 시그마도 이점이 좀 있었네요. 자, 아무튼 서로가 상대의 경기장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좀 필요하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로잔스프랑 SK 시그마. 근데 SK 시그마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네요. 얘네들은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네요. 얘네들은 승패가 낫지 않을까요? 네. 얘네들은 좀 승패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데요. 이거는 지금 예상이 좀 안 되네요. 네. 경기력은 SK 시그마가 더 좋긴 했는데,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SK 시그마가 부족한 부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제일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아무튼 그 다음은요, 행크하고 디나모 자그레브입니다. 둘 다 선수단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전 좀 놀랐던 건 디나모 자그레브가 지금 최근에 선수단 가치가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홈이점입니다. 약 23,000석이고요. 전용구장의 관중 밀집도가 높은 경기장, 벨기에 특유의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겨울철에 습도하고 바람의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잔디 상태는 양호하지만요, 2월 야간 경기 시에는 체감온도 하락 때문에 활동량에 대한 영향이 있다. 자, 1차전 역시나 행크가 승리했습니다.
이거 지금 자그레브가 먼저 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자그레브는 원래 이런 전술의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자그레브는 먼저 기다렸다가 역습을 때리는 팀입니다. 물론 지금 자그레브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1차전을 보면요. 완전히 좀 상반된 경기 운영을 보여줬죠. 네. 지금 이거는 행크가 지지 않는다가 근사치가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네요. 지금 얘네들의 리드를 좀 여유있게 쓸 것 같고 행크도 유럽 대항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할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이 진출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16강에 진출하면 이 팀들한테 버는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행크가 지지 않는다가 좀 더 좋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은요 셀틱하고 PAOK입니다. 역시나 셀틱이래. 셀타비고하고 PAOK입니다. 자, 지금 셀타비고입니다. 남쪽 골대 뒤편이 스탠드의 철거 및 재건축 중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용 인원이 약 2만 명에서 2만 2천 명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또한 지금 100% 천연 잔디를 사용하고 있다. 비가 잦은 지역이다. 뭐 근데 배수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폭우만 아니면 상관없다.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네. 자, 그럼 PAOK가 뭐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얘 PAOK가 그리스인가? PAOK. 오케이. PAOK. 그렇죠. 얘네들도 별 영향이 없네요. 그러면 정상적인 경기를 운영했다라고 바라보는 게 좋겠죠. 두 팀 다 똑같은 상황에서 경기를 운영했다 라고 보면요, 이 지표가 어느 정도가 좀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차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셀타비고가 부족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역시나 동일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볼로냐하고 SK 브란입니다. 자, 이탈리아 볼로냐. 지금 볼로냐는요 약 36,000석 규모의 경기장이고요. 1927년에 개장한 전통 깊은 경기장으로 역시나 굉장히 노후화된 경기장이다 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균 5도에서 10도 서늘하고 습도가 높다. 겨울철 잔디가 다소 무거워가지고 빠른 템포 팀보다는 조직력적인 팀에 유리한 환경이다. 천연 잔디에 기반해 수비형 팀이나 피지컬 좋은 팀. 오케이. 잔디가 무겁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공을 만들어가는 팀들보단 붙이는 팀들에게 좀 더 유리한 경기장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1차전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SK 브란이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는데 SK 브란 얘네들도 호미점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죠. 그렇죠. 얘네들 굉장히 추운 도시였는데, 자, 여기도 굉장히 지금 추운 도시고 SK 브란이 지금 위치한 노르웨이도요 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한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얘네들은 아마 인조 잔디를 쓸 가능성이 좀 높은데 노르웨이가 인조 잔디에 대한 게 좀 있거든요. 같이 섞었었나? 아무튼 얘네들도 날씨가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붙이는 축구에 대한 게 의존도가 더 높았는데 지금 1차전도 그런 경기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볼로냐가 솔직히 말하면 SK 브란보다 더 효율적인 축구를 했냐라고 바라본다면 좀 애매해요. 예, 좀 애매합니다. 왜냐? 얘네들이 점유율은 거의 안 가져갔거든요. 근데 카운팅 하나는 좋았다라는 거, 그것까지 본다라고 하면요 볼로냐가 좀 더 여유 있는 카운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SK 브란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볼로냐가 가져가고 있는 76.7%는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팀은요 바로 노팅엄포라고 페넬 SK입니다. 자, 이제 노팅엄포는 약 6,900억, 페넬 SK는 약 3,900억이죠. 페넬 SK는요 이게 적은 선수상 가치가 아니에요. 유럽 6대 리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선수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나 튀르키예에 있는 팀인데 네임드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전반 자원에 있는 아센시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캉테도 있고요. 귀행두지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드필더 프레드도 있고요. 네, 에데르손도 있고요. 아무튼 유명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구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선수상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팀이에요. 근데 1차전은 너무나도 강력한 패배를 당했죠. 일단 중요한 건 1차전 데이터를 보면 페넬 SK가 더 좋은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져갔지만 카운터를 너무나도 많이 맞았죠. 이게 공격적인 팀들의 색깔이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팀들은요 뒷공간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뒷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공격이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갈 확률들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노팅엄포가 대승을 거두고 지금 온 거지 않겠습니까? 노팅엄포가 이제 어떤 경기 운영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1차전과 마찬가지로 페넬 SK가 먼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뒷공간을 같이 때려주면서 역습을 때린다면 그러면 노팅엄포가 더 유리한 경기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기다려준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계속 머물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페넬 SK에도 나쁜 전술은 아니라는 것. 또한 이렇게 공격형을 보여주는 팀들이 한번 몰아넣기 시작하면 또 몰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해외 배당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상승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페넬 SK에는 주전 수비수들 2명이 일단 결장자의 이름을 넣고 있고요. 또한 주전 미드필더인 프레드 선수랑 알바레즈 선수도 역시나 지금 부상자의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알바레즈는 최근에 또 경기장에 많이 안 나왔는데 프레드는 계속 꾸준히 경기장에 나왔던 애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행두지하고 캉테가 지금 캉테는 딱 2경기밖에 안 뛰었고 귀행두지 지금 5경기밖에 출전을 안 해가지고 얘네들이 출전하면 어떤 변수를 줄지 그리고 또한 어떤 색깔의 변화를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네들도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색깔이 좀 더 짙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에 대한 컷백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은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배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전 자원들의 공백이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뼈아픈 상황이겠죠. 근데 이 경기도 그냥 단순하게 노팅엄프가 유리해, 노팅엄프가 더 잘할 거야 라고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전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승패가 나아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페넬 SK는요 최근 20경기 동안 연패는 없는 팀입니다. 근데 직전엔 패배를 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다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역들이 있죠. 세부 데이터하고 상세 분석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인업적인 측면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는 건 이건 기본 틀이고 이외에 다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전부 다 회원분들에게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경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전부 다 정리해서 회원분들에게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베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 무관하며 스포츠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지향합니다. 이거는 우리 채널이 가장 중심적으로 지향하는 채널의 방향성입니다.